2026년 2월 5일 이정훈입니다. 좀 시원한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김현태 대령하고 박정훈 해병대 1사단장 구속하게 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김현태 대령이 잘했냐, 707 특임단장, 아니면 박정훈 대령이 잘했냐. 박정훈 대령은 이번에 원스타로 진급을 하게 됐고, 김현태 대령은 파면이 됐습니다. 파면이 되면 불명예 제대죠. 그리고 자기가 군인연금을 부었는데 국가가 반을 붓고 자기가 반을 붓습니다. 자기가 부은 반은 찾아가지만 그러나 일시불로 가져가고 국가가 부은 반은 못 받습니다. 그 연금이 아닌 일시불로 자기가 부은 것만 받아가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손해입니다. 김현태 대령은 육사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작전 분야에서 활동해온 사람이죠.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은 경북대 법대를 나온 OCS, 그러니까 사관 후배생 학사장교죠. 그래서 해병대에 가서 활동한 사람이고. 자, 군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으면은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룰 때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다 보면.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반복된 군대일수록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 만에 하나라도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 동작이 멈춰져서 자기가 피살되죠. 그래서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고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기계는 뭐 감정이 있습니까? 자기가 두려워도 작동 지시가 내려오면 그대로 움직여버리죠. 이 나라를 구하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특히 작전하는 군인들은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사람인지라 작전에 들어가면 이 시키는 대로 하면 죽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래도 약간 바꿔서 변경을 해서 작전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자기는 생존해서 돌아오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여지는 제가 쭉 군사를 공부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여지를 줘야만 현장 지휘관이, 그리고 작전 짜는 사람들은 현지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지금 제 뒤로는 지금 한겨울 분위기가 아닌 나무가 무성한 모습인데 가보니까 날씨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작전 짜는 사람들은 이 기후라는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작전을 짜다 보니까 현지에 가서 보면 가서 보니까 더워서 물이 없어, 물 확보가 안 되면 작전을 못해, 이런 것들은 현지 지휘관들한테 맡겨야죠. 그래서 그들한테 임의성을 줍니다. 그러나 큰 목적, 뭔가를 달성하라는 목적 자체는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작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본 사무라이 보게 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워낙 강자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 임기응변하도록 가르치죠. 자, 이게 이제 작전하는 장교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김현태 대령이 707 부대를 이끌고 국회에 내렸을 때 가서 보니까 이게 테러 작전도 아니고 뭐 간첩 작전도 아니고 국회야, 누가 봐도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상하다. 그리고 몇 차례 교신 온 걸 보니까 이것도 이상해. 계엄령이라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심을 하면서 갔겠죠. 그리고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는 이거는 우리가 잘 빠져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보기에는 김현태 대령이 뭐 그도 사람이니까 약간의 왔다 갔다 한 건 있죠. 그러나 상당히 작전 장교로서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자, 헌병이나 기무 장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훈련받은 정예 집단입니다. 그들이 촉촉촉촉 움직이는데 항상 상명하복이죠.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군 지휘관이 자기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기계처럼 움직이는 군대를 동원해서 금방 권력을 잡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한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게 기무, 옛날에 보안사죠. 그 다음에 지금의 헌병.
지금은 군사경찰이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군 고유의 작전에 충실하다가 군 지휘관이 쿠데타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군대의 특별 경찰 또는 일반 경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명하복, 물론 그들도 상위 3급 부대가 지시한 거는 그대로 따라가는 상명하복을 따르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나머지 우리 군에 작전하는 장교들 같은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박종훈 대령이 해병대 1사단장을 의심한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 임성근인가 임성훈인가요? 그 1사단장이 한 게 무리한 지시였느냐? 그리고 이제 군사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쿠데타 보다가는 수사를 더 군내도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는데 그게 무리한 지시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가 지시한 거는 가서 이제 의성 지역에 수재가 났는데 거기서 뭐를 작전을 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작전을 하도록 받은 거는 현지에 있는 지역방위사단이 받았습니다. 육군이 받았습니다. 그 해병대 일개 대대를 받아갖고 자기네 밑에 배소시켜 작전을 하게 됐고, 해병대 사단장은 가서 해병대 특유의 근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뭐 잘하라. 그 말을 세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전에 대한 모든 거는 육군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의 지휘관들이 가서 그들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수행된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뭐 물이 많이 불어 있고 뭐가 있고 하니까 이제 임기응변을 발휘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있다 보니까 임기응변을 발휘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라고 했는데 사람이 숨졌다. 그럼 이 책임을 어디까지 지느냐의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종훈 대령은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진급을 했습니다. 박 대령이 잘했나 못했냐는 별도의 문제를 두고 이걸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이 앞으로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상당히 강군이 돼야 됩니다. 강군이 된 첫째 조건은 상명하복입니다. 앞으로 박종훈처럼 이런 장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군대는 위에서 내려온 작전 지시를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미군을 보게 되면요, 미군에도 헌병 같은 조직이 있고 우리의 기무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 조직이 약해요. 그리고 그 조직들이 되게 뭘 하는가 하면 적의 정보,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 더 주력하지 아군에 대한 의심은 적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처럼 해병대 1사단을 잡아놓기 위해서 저렇게 한 작태가 많아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진급하게 되면 앞으로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시스템이 되죠. 그러면 군사작전은 무너집니다. 지금 뭐 김현태 대령에 대해서 뭐 파면되자마자 바로 뭐 전환기실 유튜브에 나가서 뭐 하느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마이너한 문제고 어쨌든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들이 손해를 보고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진급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할아버지가 지시해도 다들 의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극대화되게 되면 누가 이재명을 반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할 때 그걸 막는 기능도 저하될 겁니다. 아마 민주당 세력은 새로운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겠지만 그 효과는 반대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전 조직이 커야 되지 헌병이나 기무 같은 이런 경찰 조직이 커버리면 우리 군대는 점점 후진 군대로 갑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작전이나 작전 비슷한 분야에 물론 계엄 쪽이지만 연루됐던 장교들을 계속 파면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이 자기 눈을 찌르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를 망치는 작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연히 분기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